오늘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대표님들과 제가 오프라인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문자 그대로 위태롭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문자 그대로 위태로우면 어떤 걸까요? 우리 센터가 문 닫게 된 지경까지 되는 게 위태로운 상황일 수 있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센터가 터져나가서 수업이 꽉 찬 상황, 이런 상황을 저는 좀 위태롭다라고 재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표님들께도 그 관점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피치프레임에서 진행하는 정규 교육과정이나 피트니스 비즈니스 리더스 북리뷰 과정에서는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수업이 꽉 찬 상황이 위태롭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발전 가능성이 완전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뽑아낼 수 있는 매출 캐파가 완전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PT를 1회 하는데 1시간에 8만 원 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 8만 원은 전부 다 제가 가져간다고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10시간 PT를 한다고 하면은 80만 원이겠죠. 그리고 주말 쉬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 해가지고 일주일에 5번 해서 월 20일만 그렇게 일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하루에 80만 원 해서 20일 하면 얼마일까요? 1600만 원이면은 사실 뭐 할만 하거든요. 그죠? 충분히 할만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내가 8만 원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쉽지 않죠. 그리고 수업이 그렇게 가득 차 있을 때 1,600만 원이 한계라는 겁니다. 만약에 30일 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400만 원 되죠. 그러면 진짜 할만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2,400만 원에 나의 모든 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저는 저의 가치가 월 2,400만 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시간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표님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수업이 꽉 찬 상황이 왜 위태롭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가능성이 없고 그 매출 캐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과 노동력과 체력 등등의 리소스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동화 수익이 무조건 좋다, 혹은 수동적인 수익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를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자동화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센터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한 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센터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렇죠? 수업이 꽉 차 있다가 내 몸이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 수업은 다시 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은 다시 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 하나가 재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 관리 일단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젊은 시절에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30대 넘어가면서 40대, 50대 갈 때도 이런 상황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서 직원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유지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마저도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직원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매출 캐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건비 당연히 나갈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수업이 꽉 차는 상황에 대해서는요, 그 매출 캐파에 한계가 있고 내가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쏟아 부어야 되고 내 체력과 리소스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통제권이 우리에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 오미크론 상황, 이런 것들이 팬데믹이 있다고 왔다 하면은 센터 초기에는 문 닫아버려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문 닫으라고 시키니까 정부에서.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단가가 낮은 상황을 가져간다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만약에 수업이 꽉 차 있는데 단가가 낮다, 더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차라리 1시간에 8만원, 10만원이면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정규 교육과정에 계신 대표님께 사진 한 장 받았어요. 그 잠실인 것 같은데 PT가 10,000원짜리 PT가 나온 거예요. 미친 거죠, 진짜로. 근데 어쩔 수 없이 오픈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일 텐데 그 감정과 상황과 어쩔 수 없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 상권도 다 죽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스스로 목에다 칼 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회원들이 쭈룩 몰려와서 10,000원으로 PT를 막 20회 30분 끊었다. 그 다음에 단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가 떨어지고 오픈 전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그 센터는 그 비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회원들이 올까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게 그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 비용이 저렴하냐 저렴하지 않냐. 여기는 PT 싼 곳이야, 여기서 하자. 저가가 선택 기준인 그 회원님들만 몰려온다는 겁니다. 대표님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의 능력과 무관하게 수업 비용이 낮은 걸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오시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비용이 좀 있더라도 나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나를 선택하는 분과 운동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가 맞고 후자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퍼포먼스 자체가 달라요. 10,000원짜리 PT면은 약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샤워하러 온다고 사실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냥 월 비용 내고 샤워만 하러 갔었거든요. 왜냐면 밤새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가지고 병원에서 무슨 밤을 새냐, 퇴근을 못하고 병원에서 자야 되는 상황들이 한 2-3일 정도는 있었는데 일주일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병원에서 사실 씻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퇴근하고 거기 가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씻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회원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운동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심리적 텐션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은 상태에서 이 수업이 돌아가야 그 수업의 가치를 온전하게 뽑아낼 수 있는 분들이 올 것이고 그분들의 후기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과 운동을 같이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건 약간 철학적인 개념에서 가치관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물 이야기입니다.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내 우물 속에 있는 물을 퍼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채워주는 거죠. 우린 착한 사람이에요. 내 우물 속에 있는 물을 퍼다가 다른 사람한테 채워주는데 근데 이게 이 내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는 줄 모르고 신나게 그냥 퍼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빈 바닥을 긁게 됩니다. 우물 바닥을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물이 아니고 밑에 침전물 깔려있는 잔여물들이 막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 잔여물들이 섞인 물을 퍼다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을 퍼다 주면은 그 물을 받아서 마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왜 나한테 물을 퍼다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물에 뭐가 섞여 있더라도 처음에 초기에는 그리고 조금만 섞여 있을 때 웬만하면은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컴플레인을 잘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려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과도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폭풍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절대 가격을 낮추고 수업을 이제 퍼다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그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수업의 가치 평균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하셔야 되고 수업 때 고퀄리티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업 양을 줄이고 퀄리티를 높인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막 퍼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물의 비유를 했는데 막 퍼다 주는 거는 수업이 꽉 찬 상황을 비유한 겁니다. 막 퍼다 보면은 수업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내 체력은, 내 노동력은, 내 정신력은, 내 멘탈은 점점 다운이 되는 겁니다. 계속 소비가 되는 겁니다. 나를 채우지 못하고 남을 채운다? 굉장히 자기 과신이 오만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업을 가득 채워가지고 쏟아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울증 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실제로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실제로 우울증까지 빠져버려가지고 일을 관두고 한 1년 정도는 다른 짓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때 접한 게 마케팅 영역입니다. 그래서 말이 셌지만 절대 우물물을 미친 듯이 퍼다주면 안 된다는 거. 적당히 채워가면서 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당장 나를 둘러싼 조건, 상황, 이런 고정 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가 경쟁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인 프로모션 이런 유무가요, 지역에서 얼마나 저렴한가
라는 게 그런 게 선택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님들 열심히 공부하고 갈고 닦은 실력인데 그 실력이 선택 기준이 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이런 걸 깨기 위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사실은 해 나가는 겁니다. 왜? 지금 저의 경우 말씀드려보면은 센터에 회원님들이 덜 오시더라도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센터는 죄송하지만 제가 받고 싶은 분만 받습니다. 제가 운동하고 싶은 분만 선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서 그 과정을 필터링을 해요. 저는 여기서 운동을 해볼 텐데 일단 10회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끝입니다. 20회, 30회를 하시려면 제가 제시하는 조건을 채우셔야지 재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그런 센터가 있어?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 것들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피트니스 센터로는 충분히 약간은 취미로 갈 수 있는 거죠. 취미라고 표현하면 좀 굉장히 오만한 표현일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에 무슨 해물라면 이런 거 그걸로 돈 벌려고 안 하죠. 그 사장님 그냥 물질 해가지고 막 내가 이 캐는 거 재밌으니까 뭐 전복 캐고 뭐 굴 캐고 문어 막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늦지막히 1시 반 12시 이렇게 이제 오픈합니다. 그 해물라면 식당.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뭐 10그릇만 팔 거예요. 뭐 10그릇만 잡혔으니까. 그러고 10그릇 팔 건 문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소화를 해내야 되는 것들, 고정 지출들, 조건들, 상황들 때문에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황일 때가, 호황일 때가 더 위태롭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황일 때가 오히려 그럼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공부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앞으로 제2의 제3의 코로나 분명히 올 겁니다. 죄송해요. 이런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어서 죄송하지만 그런 게 왔을 때 지금과 동일하게 반응을 했다면 그때 가서도 또 고통을 받겠죠. 엄청나게 고통받고 수업 어떡하지? 수업 다 이제 나가야 됐는데 어떡하지? 전화 와요. 문자 와요. 선생님 저 이제 확진돼서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남편이, 선생님 저 아내가, 선생님 저 가족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업이 가득 차 있다 갑자기 똑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이 되죠.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우리의 실수도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빨리 그 해결책들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가 또 치고 들어올 때 빨리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백신 맞는 이유가 뭘까요? 항원 항체 반응이잖아요. 처음에 한번 맞아 놓는 거예요. 한번 터져 놓는 거예요. 죽은 항원이 들어와서 한번 앓은 다음에 2차로 항원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항체를 빨리 생성하는 능력을 키워놓고 빨리 대응한다라는 거죠. 코로나 지금 한번 터진 게 사실 1차로 항원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없을까? 그거는 우리의 바람인 거지. 그렇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더 센 놈이 오면 어떡할까요? 센터 문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면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대응해야지. 늦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방향성을 좀 설정해드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온라인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큰 흐름이고 이제 트렌드예요. 비로소 우리나라의 1인 비즈니스가 드디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저도 이 영역에 대해서 공부한 게 불과 2년, 3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해외,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이런 영역이 20년 전부터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대표님들 뭐 하셨나요? 저 2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코로나 터지고 비로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 코로나 시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늦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빠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트니스 업계에서 특히 이런 그 온라인 비즈니스가 접목이 된다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오프라인 센터에서 수업을 10회, 20회, 30회 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안을 할까요? 온라인 클래스로 연결시켜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클래스 뭔가요?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보내드리고 홈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룹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라이브로도 진행하고 큐레이팅해서 미리 찍어놓은 영상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라이브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요즘 미라클 모닝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새벽에 같이 운동을 해도 되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왜냐면 우리는 그들의 잠재 고객이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노출이 안 돼요. 어떤 분들한테 노출이 될까요? 일반인들한테 노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피치프레임에서 한입식 챌린지 1기에 수강하신 대표님 계신데 기존에 유튜브를 하셨던 분이고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난달만 온라인 클래스로만 208만 원 수익을 창출하셨습니다. 원래 하시고 계시는데 뭐 이제 더 체계가 잡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온라인 클래스로만 200만 원,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좋은 건 우리 마음이 너무 편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쫄렸을 때가 언제였냐면 3주차까지 매출이 발생 안 했던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중간 상황에 3주차 때까지 제가 이걸 온라인 비즈니스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 3주차까지 보통은 우리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할까요? 첫 주에 유지비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유지비가 한 300만 원이다 한다면 4주 중에 첫 주에는 300만 원 매출은 나와야지 그래 이번 달에 그래도 뭐 다음에 공쳐도 버틸 수는 있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코로나 한참 피크를 찍었을 때 피치 3주차 때까지 매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4주차 때 갑자기 몰려와서 심폐소생술 받는 것 같이 살아난 적이 있는데 3주차 때까지 그 심정 책임져야 될 가족들은 있죠. 가정으로서 출근하는데 센터에서 이제 신규 등록이 없는 상황 볼 때이죠. 진짜 미친 듯이 와 막 벌렁벌렁하고 내일은 어떨까 내일 모레는 어떨까 이러다가 마지막 주에 겨우 이제 적자는 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시는 겪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하고 온라인 클래스로 유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 끝나면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수업 끝나면 집에서 운동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리고 온라인 클래스로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클래스 비용은 당연히 오프라인 클래스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옵션을 하나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오프라인에서 PT 다 끝났는데 사실 PT가 좀 부담스럽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온라인 클래스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선택권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선택권이 전혀 없었을 때는 수익으로 연결이 전혀 안 됐겠지만 그런 선택권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은 10명 중에 2-3명이라도 그렇게 연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수익 창출에 다양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되게 간단한 개념이지만 요거조차도 지금 적용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하는 사람은 이겨요.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이 온라인 클래스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클래스는 바이럴 마케팅이 되는 거죠. 지역 상권에 묶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무슨 동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노출되는 게 아니고 온라인 비즈니스 계속 노출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영상 하나 가지고 부산, 울산, 막 의정부, 막 일산 이런 데서 막 연락이 옵니다. 와도 되냐고. 저 안산에 있는데 와도 되냐고. 그냥 가겠다고. 다른 데 돌아다녀봐도 사실 똑같은 이야기만 듣는데 지금 유튜브 영상 보니까 여기는 좀 다르게 상담하는 것 같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을 하지 않고 내가 어딜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면은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막 오시는 거죠. 그럼 저는 상담만 메인으로 하고 그 상담 비용만 1시간에 11만원, 15만원, 16만원 이렇게 비용은 더 올라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 그 기회비용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센터는 센터대로 또 운영을 할 수 있고 수업이 메인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상담으로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몰라서요. 내가 뭐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우선순위가 낮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못 느낀 거고 우선순위가 낮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핑계는 사실 없어요. 네.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뭐 자신은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해본 적도 없고 컴맹이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결정하신 분들은 피치프레임에서 진행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사실 참여하시는 거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들어보고 이렇게 계시는 거고 별로 난 저런 거 별로 관심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전공 공부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앞으로 내가 이 일을 30, 40, 50이 됐을 때도 계속 지금의 텐션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때 갔을 때도 내 앞에 있는 이 회원님들한테 내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그렇죠? 지금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애기들 있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애들이 올라오겠죠. 우리가 막 40대, 50대 넘어가면은 그 파릇파릇한 친구들이 20대로 올라오면서 막 몸 더 좋고 힘 더 좋고 더 멋있고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이런 그 트레이너들
강사들이 이제 올라올 텐데 그들과 경쟁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나? 저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대1로만 똑같은 상황에서 붙여서 봤을 때 물론 전문성은 더 뛰어날 수 있고 노하우나 경험치는 더 뛰어날 수 있는데 전체 총량에서 봤을 때는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었고 그러려면 지금 준비를 해서 뭔가를 세팅을 해놔야 된다. 라고 해서 이런 영역으로 엄청나게 교육비를 투자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너 왜 잘 안 되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거쳐 온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도 온라인 파트, 오프라인 파트 구분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내가 좀 내 목숨, 내 명줄을 조금 확보를 해놓을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들을 조금 더 끌어올려 놓자, 확보를 해놓자 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